네, 후보님. 네. 저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요, 문재인 대통령을 문프라고 부르거든요. 네. 우리 문프라고 부르는데, 네. 문프를 지지하는 저희 시민들이 좀 후보님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네.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민평년이라는 오해를 받으시는 거. 아직도 그게 오해가 아니고 민평년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 대표, 당대표 시절에 반문편에 섰던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대선 경선 때 문프 기호 3번 응원 안 해준 거. 그리고 네 번째는 국민의당 통합하려고 하셨던 거. 네. 그 4가지를 좀 많이 의아해 하시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근태 의장님하고 전국연합 시절 또 재야 시절에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김근태 의장이 대표로 있는 민평연에 가입하라고 해서 회원으로 가입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에도 소위 86그룹이라고 하는 80년대 민주화운동 그룹들로 별도의 그룹을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평연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도 나가지 않고 저를 굳이 어떤 그룹으로 규정 지으시려면 86그룹이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고요. 그 외에는 어떤 그룹 활동도 한 적이 없다는 점. 지금은 더 좋은 미래라고 하는 진보적인 초재선 그룹에 한 7, 8년 활동을 계속 같이 했습니다. 두 번째, 경선 시절에는 제가 잘 아시지만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후보 시절에 돕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때는 제가 안희정, 이재명 이런 사람들 말 한마디만 해도 중립 지켜라 막 이렇게 하실 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제가 중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선 경선 때 반문편에- 기호 3번 응원 안 한 거. 그게 그거고. 네, 그다음에 반문편에서 그건 아까 해명한 것 같아요. 당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저는 한 번도 반문편에 선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표를 돕기 위해서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청거했고 또 소위 반문 진영에서 탈당으로 압박을 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탁을 하셔서 당내 의원들 60여 명을 규합해서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원하는 그런 제안을 역으로 제안하도록 해서 문재인 당시 대표님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최대의 협력자였습니다. 네. 다만 그 반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탈당할 때 그 탈당을 만류하려고 그들을 접촉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은 문재인 대표를 돕기 위한 활동이었지 그들 편에 선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럼 네 번째 국민의당 통합 발언 하신 네. 거요? 네.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사실은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안 되는데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연대의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120석으로는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원내대표 하면서 절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이 성공하려면 개혁연대 150석 이상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통합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개혁연대 개혁 목표를 정해놓고 그 150석 이상의 의원 틀을 만들어 놔야만 공수처법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언론개혁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서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안철수가 당대표, 이 통합을 막으려고 안철수가 당대표 된 거거든요. 최근에 안철수가 계속 민주당에다가 국민의당을 갖다 바치려고 했던 세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저하고 통합을 얘기하던 사람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당대표 된 순간 그다음부터 저는 통합 얘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 건너간 얘기다. 개혁연대 안 하겠다는 소리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왜 당을 깨고 나간 인간들하고 통합을 주장하냐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문자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전 저의 진심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입법을 돕기 위한 150석 이상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기 5번째로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후보님 맨날 자료를 보니까
후보님이 전대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시대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시대 정신에 가장 맞는 후보로 우상호 후보를 선택했고 그래서 제가 지지해드리는 건데 네. 그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바, 그것이 바로 시대 정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낡은 정치 청산,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당시에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무현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박원순 시장님이 등장하셨을 때는 시민 정치, 시민이 기존의 정치권을 개혁시켜라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요구한 겁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돕고 새로운 정치 주역들이 앞으로 나서라. 이게 저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서울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